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항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Zcash 영상에서는 Zcash와 관련된 소식과 함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Zcash 7번째 영상 이전에 본래 다루어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으나 이번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Zcash 영상 5번째와 6번째를 함께 시청하시고 오시면 원활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31일 ECC에서 Zcash NU5 Network Upgrade 5에 대한 출시 스케줄이 업데이트되어 공개되었습니다. 테스트넷 활성화 시점은 8월 중순에서 말이며 메인넷 활성화 시점은 11월 중순에서 말이라고 전달했습니다. Zcash 사이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하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4.x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4에 관련된 내용이며 5.x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5에 관련된 내용으로 트위터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중요한 일정에 하늘색으로 색칠된 바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cash의 테스트넷과 메인넷이 예정되어 있는 일정인 만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5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Zcash 6번째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제시카 밀러 슈츠맨이 ECC의 새로운 규제관계 책임자가 된 것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새로운 규제관계 책임자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규제 준수와 법 집행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경험이 많고 국제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다국어 전략 고문이라고 합니다. 뉴욕 얼스터 카운티 지방 검사의 금융 및 사이버 수사 부장으로서 금융범죄, 돈 세탁 및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합니다. 국제 리스크 전문가이자 중역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수탁자, 기업 경영, 그리고 규제 준수 기능 등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고객을 보유한 유럽의 허가를 받은 금융 서비스 기업들을 관리했다고 하죠. 특정 직군에 대한 사람이 고용됐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규제 관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정부가 규제할 것이기 때문에 Zcash는 결국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ECC는 단순히 Zcash의 익명성 기술이 견고해지고 완벽해지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프로젝트와 업그레이드는 물론 규제 부문, 규제기관,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Zcash는 경제적이고 긴밀하면서도 포괄적이며 특히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글로벌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감시의 지침 등을 포함한 주요 금융 규제들과 화합될 수 있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실제로 ECC는 정기적으로 NYDFS,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과 같은 규제기관에 Zcash 승인을 확인해왔다고 전달드렸었죠. ECC 홈페이지 규제 부문 규제기관, 정책 입안자 및 법 집행기관과의 교육 및 대화를 통해 채택 촉진이라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ECC는 일부 규제가 산업에 도움이 되고 정통한 정책 입안자가 더 나은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 세탁 및 다른 금융 범죄와의 싸움에서 근접해 있는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력으로부터 우리의 기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ECC는 글로벌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금융감시 단체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함께 협력하고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기구의 권장 사항을 도출해낸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념에 대한 ECC의 통찰력과 교육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Zcash는 뉴욕 금융감독청 NYDFS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프라이버시 보호형 암호화폐로 제미니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 상장의 핵심 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위의 내용을 통해서 ECC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견해는 정책 입안에 있어 유효함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며 그들이 규제, 기관, 정책 입안에 있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켓시는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프라이버시 보호형 암호화폐 중에는 유일하며 코인베이스와 같이 상장이 까다로운 곳에서도 유통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통해 검증된 암호화폐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시카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서 탄력성을 불어넣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ECC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C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묻자 암호화폐, 특히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초점이 맞춰진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결제로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싶지만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는 규제자들과 법 집행기관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의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익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자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러한 각 영역에서 시간을 보냈고 참가자 간의 대화와 실행 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오해를 완화하고 지켓시의 시장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시장은 1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 또한 많은 규제와 안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들이 허다하죠.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고 익명성 보호는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익명성 기능이 탑재된 거래 수단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보편화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익명성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곳, 특히 규제 부문과 기관, 그리고 정책 입안과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업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기사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7일 CNBC에서 전한 소식 중 일부를 살펴보면 중국이 온라인 화폐 혁신에서 미국을 제치고 사실상 통화보유국 위상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80개국이 CBDC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며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네하 나룰라는 디지털 달러가 존재한다면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미국은 중국과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2일 뉴시스에 실린 기사를 살펴볼까요? CBDC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CBDC가 도입된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복합적인 전망을 내놨다. 자금 거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자금 거래 등의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관련해 중앙 집중하느냐 분산 원장하느냐 문제라면서 분산 원장을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아마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더 살펴볼까요? 2021년 7월 20일 나이스가 게재한 글의 내용 중 암울한 것은 보통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프라이버시 코인의 상장 취소가 이루어진다. 2019년 8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코인베이스 유나이트 킹덤은 그 당시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은행 파트너였던 클리어뱅크의 요청에 따라 지켓시를 상장 폐지했다. 기사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코인데스크에 지켓시를 빼버린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은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클리어뱅크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죠. 요약드리자면 MIT랩의 책임자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며 프라이버시가 디지털 달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 유나이트 킹덤의 사례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본다면 은행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그다지 친밀하진 않아 보입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결국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말과 행동은 이후 CBDC 적용에 있어 대중들에게 설득해야 할 과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인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에 중앙에서는 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반박을 하겠지만 과연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겠죠. 2021년 가상화폐 대부분은 범죄에 사용된다? 실제로는 1% 미만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상화폐 거래 대부분은 불법 행위라고 하지만 가상화폐 총 거래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1% 미만이며 블록체인 자료 제공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자금, 사기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전체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고 이는 2019년 2.1%에서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추적할 수 있으며 2019년 미 법무부가 발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대장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지만 가상화폐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전송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익명성 보장을 특징으로 한 다크코인은 추적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불가능이 아니라 까다롭다는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건 없다는 것이요. CBDC가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와 몇몇 전문가의 주장만으로 CBDC와 관여된 복잡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고도 볼 수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 HTTP와 HTTPS로 넘어온 사례와 비트코인 초창기 범죄 사용 수단이라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범죄자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례, 그리고 현재 제도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악용될 것이라는 키워드는 대중들을 통솔하기 위해 사용되었었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CBDC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탈중앙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익명성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악용 사례, 그리고 CBDC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본다면 올 한 해는 익명성이 중요하게 다뤄질 한 해라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Zcash의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통해 올 한 해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최근 있었던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